곱게 한복까지 차려입은 노부인 순자 씨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에겐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긴장된 표정으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근처에 있는 오수정장. 이곳에는 누군가 곱게 접어 붙여놓은 편지 한 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서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잠깐만 빌려주세요. 내용을 확인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순자 씨. 도대체 누가 70살 노부인에게 이토록 얄궂은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네. 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춤도 추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새어나갈 시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리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떡해. 자, 지금부터 순자 씨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향에 왔던 아들이 돌아갈 시간. 부부는 오늘도 마음에 없는 소리만 합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 환자 보느냐고 힘들 텐데 자주 내려오지 마. 그래. 아, 바쁜 의사 선생님이 쉬는 날엔 좀 쉬기라도 해야지 그럼. 안 그래도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자주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아, 괜찮아. 행여 자신 일에 방해가 될까 평소 전화 통화도 조심하는 부부. 그래서 늘 헤어짐이 아쉽기만 한데요. 아유, 의사 선생님 왔다 가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자주도 오네요. 효자예요, 효자. 아유,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 뭐. 아유, 부러워.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 부모의 자랑이 되었으니 더 바란다면 욕심이겠지요. 며칠 후 은퇴 아버님! 은퇴 아버님! 이웃들이 급하게 동민 씨를 찾았습니다. 은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아니, 은퇴 어머님이요. 저쪽 산에서. 순자 씨에게 사고라도 생긴 걸까요? 이웃들 꽤나 놀란 듯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세상에 점잖 뜬 양반들이 왜 그래? 그게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이웃들 말을 빌리자면 뭔가 점잖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남편 동민 씨도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인적도 드문 산속에서 순자 씨는 여기저기 옷가지를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아니, 여보, 임자!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말도 들리지 않는지 이번엔 바닥에 펼쳐놓은 옷마다 지폐를 넣는 순자 씨. 그런데 옷 주인이 따로 있나 봅니다. 아니, 이거 은퇴 옷이 아니요. 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이상해. 혹시 침이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좀 상관하지 말아요. 아니,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여태 큰 소리 한 번 안 낼 만큼 늘 고분고분하고 착하던 순자 씨.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동민 씨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면 마을 앞 공원으로 나오는 순자 씨. 갑자기 나무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아니, 늦은 나이에 무술의 세계에 입문이라도 하신 겁니까?
사정없이 장풍을 쏘아대는 순자 씨. 정작 본인은 누구보다도 진지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지켜볼 수만도 없는 것이 남편 동민 씨의 입장입니다. 여보, 임자. 야, 안 되겠어. 은퇴한테 전화해서 병원이라도 가 봅시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 양반이 큰일 날 소리. 내가 뭘 어쨌다고 은퇴한테 전화를 해요. 절대 안 돼요. 아니, 당신이 이러는데 무슨 방법이 없잖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가 주무시래도요. 그러고 보니 당신, 그래, 그날 당신한테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 그날이라면 아들이 돌아가고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자다가 말고 어디 갔어? 화장실에 갔나? 잠에서 깬 동민 씨는 우연히 거실에서 통화를 하던 아내를 발견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 자요. 아니, 이 새벽에 누구랑 통화한 거요? 전화는 무슨... 들어가시래도요. 한사코 통화한 적이 없다며 자리를 피하는 순자 씨. 이때부터 아내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그 현모 양처 같은 할머니셨어요. 그 훌륭한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그 행동을 하시더라. 어떻게 들으면 그 신들린 사람 같다.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몰래 통화를 또 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엿드다면 나가라고 그렇게 고함을 들으시고 이상한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리시더라. 할아버지께서 지인들한테 그 토로 심정을 말씀까지 했다게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한복까지 차려입은 순자 씨가 도로가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무 밑에 떨어진 쪽지를 주워 펴보니 이런 춤을 추랍니다. 그러자 생전 춤이라곤 춰본 적도 없는 얌전한 순자 씨가 춤을 춥니다. 바로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통화가 끝나자마자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는 순자 씨. 잠깐만 빌려주세요. 이번엔 또 무슨 행동을 하려는 걸까요? 그녀에게 이렇게 황당한 지시를 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또다시 걸려온 전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전화 속 주인공을 만나려나 봅니다. 순자 씨를 이토록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은 혹시 이 선생님? 김 여사님? 선생님. 김 여사님,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선생님을 얼마나 뵙고 싶었나 몰라요. 자,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들어가시죠. 이제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감격하는 순자 씨. 순순히 남자를 따라가는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남편과 자식밖에 모르던 그녀에게 황혼의 사랑이라도 찾아온 걸까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동민 씨는 밤늦도록 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니, 여보, 지금까지 어딜 갔다 오는 거요? 이제 집까지 나갈 작정이요? 여보, 임자. 건드리지 말아요. 어?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만지지 말아요. 아니, 뭐라고? 아니, 저 사람, 영문을 알리 없는 동민 씨. 아니, 아내 순자 씨의 적반하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난 저쪽 방 쓸게요. 아니, 이제 각방 쓰자는 말이요? 평생 하늘처럼 떠받들던 남편도 차갑게 외면하는 순자 씨. 아니, 저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오늘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집을 나서는 순자 씨.
4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도 끝내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일까요? 100년 하루를 꿈꾸던 동민 씨. 70이 넘어서 아내의 뒤를 밟는 서글픈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미행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순자 씨. 잠시 후 익숙한 듯 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드디어 오늘 아내가 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걸까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란 어려운 법.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던 동민 씨의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 이 무슨 낯뜨거운 장면입니까? 목욕 가운을 입은 순자 씨가 낯선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니요. 직접 보고도 도통 믿을 수 없는 모습. 늦바람이 무섭다는 옛말이 딱 맞나 봅니다. 순자 씨, 이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도 잊어버린 걸까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멈들은 또 뭐야? 뜻밖에도 집안엔 또 다른 여성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일단 아내부터 말리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가자고, 어서 가자고. 왜요? 나 이 선생님이랑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 나가겠어요? 자, 그럼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전 그만 잠시. 아들은 어디를 가? 이 사기꾼아. 괜찮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미쳐? 내가 미쳤다고? 당신 노망난 게 확실하다고.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으세요? 이 순간에도 함께 있던 남자만 걱정하는 아내. 동민 씨 지난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허물어지는 듯합니다. 며칠 후 비장한 표정의 동민 씨,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는 아내 순자 씨. 그런 아내를 향해 다가서는 남편. 그런데 갔다 올게요. 돈 줘요. 아내의 말에 군말 없이 봉투를 내미는 동민 씨. 모자라지 않을까 모르겠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하라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았어요. 내가 데려다 줘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늦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는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었다고 꼭 좀 전해줘요. 알았어요. 가봐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게다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 아내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배웅을 하는데요. 차 조심하고.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영감. 아니, 뭐라고? 이 선생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나을 수 있대요. 아니 참, 그런 회개망측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미친놈, 나 사기꾼이지. 내가 니놈을 그냥 속주라고 이놈을. 그만해요. 은퇴가 소개시켜준 고마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의사인 아들이 소개를 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요 치료사를 보내려니 그분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분만이 대한민국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시킨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야 된다. 성공한 아들이 소개실 뿐더러 그 유명하게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사람밖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을 뿐이지요. 이제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게 된 순자 씨. 오늘은 은행부터 찾았는데요. 치료비를 찾으려던 그녀가 인출기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어떡하지? 얼마 전 치료사인 영도 씨가 특별히 부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여사님, 이 매번 봉투가 안 무거워서 그런데 5만 원권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만 원권요? 예. 네. 화장실 가셨나요?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은태야, 엄마야. 지금 이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러는데 저기 돈 말이야. 그냥 10,000원짜리로 드리면 안 될까? 그날 오후 이게 누굽니까? 순자 씨의 의사 아들 은태 씨가 오셨군요. 오자마자 치료사인 영도 씨부터 만나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어째 이상합니다. 야, 이 자식아. 아이 상구라! 너 누구야? 같이 잡아서 어르신 분만 두다 자식아! 너 누구야? 할아버지! 이 사기꾼 놈, 마찰 만나. 이런 놈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런 놈. 흥분한 부자 뒤로 순자 씨가 들어.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은태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이 자식 완전 사기꾼이라고요. 엄마 보고 신 거라고요. 진짜. 한 달 전 저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깊이 잠든 시간. 어우, 이 시간. 여보세요? 엄마. 은태니? 엄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밖에 나서 전화 좀 받아봐요. 아니, 이 시간에 무슨. 평소 바빠서 통화도 힘들던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엄마, 나 병 걸렸어. 어떡해. 고칠 의사가 없대.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의사인데 무슨 병에 걸려? 오줌줄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잘못했다간 영정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어. 아이를 못 낳다니? 내 말 잘 들어. 이거 고쳐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병을 고치다니. 내일 낮에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 만나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 그 사람이 여러 고쳤대. 내가 어렵게 안 해낸 사람이야. 알았지? 도대체 무슨 소린지 또 모르겠네. 지금 엄마 아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이거 절대 비밀이야. 아버지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부모에게 자식이란 의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법. 무슨 전화예요? 아니에요. 전화는 무슨. 이리하여 순식간에 아들 은태 씨가 된 사기꾼 이영도. 이번에 이거 제대로 걸렸네. 이번호가 이게 재수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앞번호만 바꿔서 또 해볼까? 노인들만 골라 사기를 쳐왔던 이영도. 그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무작위로 하다 전화를 공중전화에서 돌렸는데 마치 그 새벽 1시 반에서 정확히 2시 반 사이에 할머니가 그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노부모로서는 그 실제로 목소리가 비슷했고 또 긴박한 상황, 또 오줌보가 터져 금방 죽을 것 같다. 내 아들이 저러고 됐을 때는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저는 고쳐야 쓰겠다. 모성애 때문에 이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 아들을 위한 순자 씨의 외로운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저 할매 저 재밌는 할매네.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하는데. 그럼 다른 걸 또 시켜볼까? 그것이 비록 한 사기꾼에겐 범죄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고치기 위해 순자 씨가 못 갈 곳은 없었는데요. 자, 어서 앉으시죠. 사기꾼 이영도가 노린 것이 바로 평생을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온 순진한 시골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치료라는 게 뭔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모체 치료라고요. 본래 모체는 자식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몸을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함으로써 자식을 치유하는 방법이지요. 네. 김 여사님은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한 엄마의 진심 어린 사투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3, 4회에 걸쳐서 성행위를 했고 또 현금도 한 295만 원 정도를 갈취한 것 같아요. 범법자는 사기 미수, 가는 목적 유인, 또 강간죄까지 추가되어가지고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고 지금 이 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 전국 경찰에서 이런 유사 범죄를 지금 공조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허황된 이야기도 믿어버린 엄마, 왜 이제서 연락하신 거예요, 저한테? 진작에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바쁘다는데 어떻게 전화를 누가 이 엄마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성애를 이용한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